좋아요, 구독! 비트코인에 관해서 위험자산일까 안전자산일까에 관한 논란들은 사실은 계속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답을 내리기는 힘든데 작가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안전자산 쪽으로의 취급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주체들이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스탠스들을 가지고 가는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SEC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13F라고 하는 보고서에도 보면은 이미 1200개 이상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많이 사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그중에는 뭐 위스콘신주 같은 그런 연기금들도 맞다.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순위가 상당히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연기금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걸 단순히 수익성 자산으로 절대 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미 안정성을 담보로 한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나 뭐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해지 정체성도 같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이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에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는 건 어딘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규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심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는 SEC의 어떤 집행 위주 이 규제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23년만 들여다봐도 갑자기 로빈후드에서 막 마음대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SEC의 규제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선반영한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몇 차례 보였었죠. 근데 지금 이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에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중요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SEC의 게리 겐슬러는 일단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의 내피셜이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이미 공언을 했고, 그리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이 게리 겐슬러 후임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한 성격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의회에 있는 것이죠. 역할 자체가. 근데 의회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좀 대동단결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법안은 첫 번째는 이 SAB 121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수탁을 할 수 있는, 즉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SEC가 그 규제를 갖다가 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상원하원 모두 다 안 된다. 은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결국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퇴짜를 놓으면서 백지화가 됐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도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 현재 계류를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다시 이제 상원을 통과해서 그 법안이 발효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관들은 지금 미국 대선보다 미국 이 의회 선거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원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융혁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뭔가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변화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규제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조짐들이 규제에 관한 조금의 이제 풀어짐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정치 자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밤이었나? 미 하원에서 암호화폐가 너무 이제 미국 내 정치 자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규제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들을 후원하고 사실 트럼프에게도 그렇고 해리슨에게도 지금 자금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딱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영향력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법안들이 뭔가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과 뭔가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그게 통과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맞아요. 뭔가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맞아요. 있고 좀 비슷한 예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친암호화폐 의원인데 그 의원은 연준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가지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시장에서는 서로 간에 뭔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뭔가 우호적인 움직임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정황들이나 시그널은 더 많이 좀 기울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압박했었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작가님이랑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우리 투자할 때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출연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온체인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온체인 지표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트럼프가 당선돼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는 펀더멘탈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면은 이후에 어떤 규제적인 이슈라든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근본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는 펀더멘탈에 의한 어떤 근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에 어떤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14%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남은 분기에도 뭔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지표는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겁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상황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3월 달에 빨간색 표시해 둔 데 보면은 높게 올라갔던 구간이 네.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보면은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3월 달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왔지만 단기 보유자들의 이 실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건전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온체인 데이터도 잘 분석을 해보는 게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의 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요거랑 이제 추가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은요, 작가님 아직까지는 좀 단단하게 매도 의사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표 몇 가지 정도만 더 한번 추가적으로 네,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볼게요. 네.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사이클을 볼 때는 채굴자와 관련된 사이클을 본다거나 아니면 MVRV 같은 실현 수익 대 이 전체 시가총액 대 실현 시가총액의 비율 같은 이런 조금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언제 사고 팔았느냐, 요거는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맞아요. 결정한다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서 이 고래들의 매집 물량, 즉 장기 보유자 매집 물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 결국은 이 물량들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이 뭔가 받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시작되려고 하는 어떤 찰나,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채굴자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채굴자들의 어떤 포지션 인덱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이제는 지지부진한 구간을 겪고 뭔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 즉 바닥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전형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1차, 2차, 3차 어떤 대세 상승장 앞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응축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죠. 즉 이거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 이 채굴자들의 사이클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매도하면은 리테일 투자자들, 즉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 캡처한 시점에서는 여기 좀 짧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들, 즉 개인 소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국 개인 투자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